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이문학 강사 문명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책은 엄기호의 공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좋아했던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부모님께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듣고 자랐을 겁니다. 잔소리로 그치지 않고 크게 혼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왜 그렇게 부모님들은 공부를 강조한 걸까요? 그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 공부가 신분 상승의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산업 기반이 약했던 6, 70년대에 성공은 높은 직위의 관료가 되는 것이었고, 성공하기 위해선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죠.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얻지 않으면 저임금의 육체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으니 공부를 강조하는 건 당연한 것이었을 겁니다.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대학에 가는 게 중요했고, 대학 진학률이 높아진 이후에는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높은 학력과 좋은 학벌을 가지는 건 여전히 성공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통적으로 공부는 성공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공부를 성공의 수단으로 보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공부를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보면 공부에서 경쟁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됩니다. 서열화도 당연하게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경쟁이 치열해지면 변별력을 위해 시험의 난이도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수록 나고자는 많아지죠. 등수를 나누는 학교 공부에서 모두가 높은 순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를 못하는 학생으로 낙인 찍히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열등감과 소외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학생이 긍정적인 자아관을 형성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대개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것에서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마련인데, 공부가 유일한 척도인 학교에서 상위권에 들지 못하는 학생은 자존감을 갖기도 힘들고 하고 싶은 일을 찾기도 어렵게 됩니다. 공부라는 하나의 척도로 학생들을 재단하는 시스템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소외되기 마련입니다. 공부의 기준을 성공에 두는 교육은 소수를 위한 교육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를 소외시킬 수밖에 없는 교육이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교육의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었고, 언젠가부터 공부의 목적이 성공에 있는 게 아니라 자아 실현에 있다는 교육이 많아졌습니다. 내 꿈을 펼쳐라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운 자아 실현 논리는 무한한 가능성과 노력을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합니다. 학생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 자아 실현 교육에는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무한한 가능성은 이상일 뿐이고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노력의 결합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개발 논리를 이 책의 저자는 자기 파괴의 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10여 년 전부터 등장한 열정페이, N포세대, 노력이라는 단어는 자아 실현 논리의 허구성을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지속되는 양극화와 실패를 보완할 사회 안전망의 부재는 꿈을 펼치는 도전적인 시도가 CF 속의 환상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교육에서 자아 실현의 사례로 보여주는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 마크 주커버그, 마윈, 레이진 같은 대기업 CEO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자아 실현의 목적이 결국 성공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자아 실현 논리의 허구성을 지적하죠. 교육 문제와 관련해 우리에겐 보다 현실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서열화된 평가 시스템 속에서 모두가 공부를 잘할 수는 없고 모두가 성공한 CEO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노력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재능의 종류와 크기는 서로 다르고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도 다릅니다. 각자가 처한 환경 때문에 조건의 한계도 다르죠. 그 시대가 만들어낸 사회적 환경도 각자에게 서로 다른 정도로 작용합니다. 개인의 의지와 노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한계를 생각하지 않는 노력은 자기 파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과 도약은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알은 활용의 출발점이다. 안다는 것은 주어진 것과 주어지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주어지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출발점이 될 수 없다. 출발점이 될 수 없는 것에서 시작한 일은 아무리 노력해도 사상 누각이 될 뿐이다. 주어진 것과 주어지지 않은 것의 경계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다. 한계를 아는 사람만이 무리수를 두지 않고 자기를 배려할 수 있다.
책의 부제는 자기를 돌보는 방법은 어떻게 배울 것인가 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성공 이데올로기 때문에 소외되지도 않고 자아 실현 논리 때문에 함몰되지도 않는 교육을 추구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책의 저자는 철학자 미셸 푸코의 이론을 차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 배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푸코의 자기 배려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데서 시작해서 자신의 삶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책의 저자가 푸코의 이론을 이야기하며 강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식을 외우는 것과 공부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부의 목적은 자유와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지식을 외우는 것을 공부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삶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식을 체화하고 삶과 연관시켜서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알매 과정입니다. 삶을 풍성하게 하는 새로운 생각, 관점, 통찰은 감탄을 자아내지만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질문과 답변이 필요합니다. 질문과 답변의 과정은 지루하고 힘들죠. 그렇기에 대부분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을 피합니다. 대개는 질문하고 답변하는 공부의 과정이 힘들고 지겹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과정에서 얻어낸 새로운 논리와 생각, 통찰을 구경하기만 합니다.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강연을 통해 강사의 공부를 구경하는 겁니다. 공부조차 이제는 엔터테인먼트가 되었습니다. 공부의 핵심은 지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확장시키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푸코는 광범위한 계보학적 연구를 통해 정치, 학문 권력이 개인을 특정한 방향으로 강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은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이 사회의 요구에서 벗어나긴 어렵습니다. 성공을 위해 공부에 파묻혀 살았던 학생과 자아 실현을 위해 열정페이도 불사했던 청년은 사회가 제시하는 특정한 방향의 사고방식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개인은 이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자신만의 형식과 스타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자는 푸코의 이론을 통해 공부의 목적이 자유와 해방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푸코는 훌륭한 삶이란 주어진 규칙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형식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훌륭한 삶이란 자유를 활용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나는 여기에서 공부 혹은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공부는 자유롭기 위해 하는 것이다. 교육은 사람을 해방하는 과정이다. 이 책의 저자는 성공을 위해 혹은 자아 실현을 위해 공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위해 공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공부의 핵심에는 질문과 답변의 과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오늘의 책 공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